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키타 대 이와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키타가 이와키에게는 강했다. 다만 이와키를 화력으로 때려잡는 유형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듯. 이와키를 상대로는 롱볼로 가면서 상대가 몰아가는 모습을 직선적으로 공략한 케이스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아키타가 수비를 어느 정도 해내는 면모가 강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아키타도 빌드업 자체가 정교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긴 하다. 이와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물론 이와키의 결정력이나 찬스 메이킹은 리그 중위권에 매달려 있는 상태. 따라서 이와키가 상당히 결정력 부분에서는 난조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키가 공격 횟수에서는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이기는 하지만 골을 넣지 못해서 이와키에게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도 사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다. 아키타는 롱볼 위주의 빌드업이 믿음직스럽지는 못한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이와키가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키가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키타에게 약한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군마 대 야마구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득점력 난조에 흔들리고 있다. 물론 홈에서의 수비력이나 전반적인 최근 실점 통제력은 꽤 좋아진 편. 다만 이선 선수들의 부진 등 군마가 상당히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양상이 잦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결국 군마가 실점을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골을 기록하지 못해 효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야마구치의 수비적인 집중력이 상당히 괜찮다. 물론 지바 같이 몰아치는 팀을 상대로는 조금 무력한 감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군마는 슈팅 생성 능력 자체가 좋다고 보긴 어려운 팀이기도 하다. 물론 야마구치도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는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있다. 군마 상대로 대량 득점도 꽤 기록하는 편이기는 했지만 기복이 없지는 않았었다. 야마구치가 승리를 거둘 듯. 일단 군마가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매우 떨어진 상황. 공수 전환이 빠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 공격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야마구치도 물론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기복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그래도 상대 골문을 적은 골로 열어젖히는 경우는 꽤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후지에다 대도치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치기에게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지에다가 아예 내려앉아버리는 팀에게 약한 편. 올 시즌 공격성 공률이 22골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후지에다도 도치기를 상대로는 쉽게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도치기가 슈팅 생성에서는 별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후지에다의 골 감각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 도치기 입장에서도 수비를 하면서 한 골 내지 두 골로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애초에 올 시즌에도 군마와 함께 리그에서 슈팅을 가장 못 만드는 팀 중 하나이기도. 물론 도치기가 아예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최근 1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잠그는 플랜이 아주 쓸모가 없지는 않았다. 과감하게 간다면 무승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일단 도치기가 아예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후지에다도 크게 수를 쓰지 못하는 편. 특히 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후지에다가 보여주는 효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치기가 공격은 몰라도 후지에다를 상대로는 수비를 바탕으로 꽤 전적도 잘 맞추고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오카야마 대 에임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진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대형을 삼각형으로 만들면서 지공으로 차근차근 전진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다. 물론 잠가버리는 양상을 잘 만드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좀 하기는 하지만 에이메를 상대로는 일단
후반전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임의 플레이는 상당히 압박에 강한 편. 다만 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약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실제로 전반에는 경기당 0.53골 선에서 실점률을 통제하고 있지만 후반에는 0.84골로 꿰는다. 전반에 골을 미리 넣거나 하는 식으로 이를 커버해야 하는데 에임의 현재 득점 기록은 4경기 3골에 그치고 있다. 오카야마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에임의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 초중반에는 꽤 오카야마도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다. 다만 에이메가 체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압박 강도가 풀리는 경우는 상당히 잦은 편이기도 하고 이 타이밍을 오카야마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금일 5번째 경기 도쿠시마 대 센다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풀리는 편이다. 물론 요코하마 FC 상대로 6할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어느 정도 공격권을 잡아내는 상황을 만드는 편. 다만 고우나 구마모토 같이 전방에 힘을 꽉 주고 가는 팀에게 약한 편이고 따라서 공격권을 골로 쉽게 만들지는 못한 상태다. 그나마 장군은 상황에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결국 공세의 힘이 문제. 센다이는 한 골 차이의 승부에서 강하다. 일단 공격의 횟수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과 밸런스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물론 최근에는 6경기 연속으로 먼저 골을 넣으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식으로 센다이가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역량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센다이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다. 일단 센다이의 경우 다득점 차이의 골 차이를 자주 만들지는 않는 편. 그래도 골을 먼저 넣고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을 자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도쿠시마의 경우도 압박에 약해서 공격이 제한적으로 풀리는 상황이 잦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금일 6번째 경기 구마모토 대 미토 홀리토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은 패스 위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다. 다만 수비 블록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팀을 상대로는 이 플레이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 물론 미토도 상대 패스를 꽤 잘 허용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구마모토가 최근 미토를 상대로 0-2로 지는 등 상대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한 경험은 분명히 있다. 이 상황에서는 고질병인 수비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될 것. 미토의 플레이도 어느 정도 약체를 상대로는 통하는 편. 시미즈나 나가사키를 상대로는 수비에서 고전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미토가 상대 압박을 돌파해서 골을 넣거나 하는 퍼포먼스가 아주 무효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패스를 허용하더라도 끈질긴 수비를 바탕으로 버티는 능력치를 보여준 경우는 최근 꽤 있었다. 미토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마모토의 공세도 기복이 없지는 않은 편. 게다가 미토가 필사적인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는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일단 구마모토가 골을 넣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는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